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일 오후 6시 반 동부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증시, 이 마켓에 대해서 좀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번 어떤 시그널들인가 저도 한번 점검해 볼 겸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인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좀 경고 사인을 줬죠. 요즘 주식들을 좀 밀리언즈 오브 갬블러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갬블할로 주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로빈후드를 조금 안 좋게 언급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떠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트레이딩 하기가 정말 편해요.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52주 1년 최저가 최고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일에 그래도 좀 저점에 사고 싶잖아요. 아무 낮은 가격에. 근데 피델리티로 사게 되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사게 되거든요. 이게 피델리티만의 매력인 건지 장기 투자를 하게끔 이게 굉장히 사고 팔기가 굉장히 어렵고 슈왑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슈왑 같은 경우는 당일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피델리티는 이게 굉장히 거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라빈후드 같은 경우는 옵션도 상당히 편하고 옵션 거래하기에도요. 옵션은 지로성 게임이죠. 내가 잃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주식 트레이딩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되게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떠나려다가 이게 이런 장점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이 로빈후드는 주식을 도박으로 하게끔 만드는 플랫폼이다. 저도 인정을 하고 내가 이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이유를 뭘까 생각해 보니까 투자 이런 목적 그런 거보다 좀 트레이딩 하기 편하니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 워렌 버핏이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이 노인네 어떻게 좀 알았나 분명 사용할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다 이 딜러들한테 해가지고 야 몇만 주 사, 뭐 몇 밀리언 주 사, 뭐 얼마치 사 이렇게 얘기로 해가지고 알아서 사주니까 사용을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단기간으로 이게 지롭성 게임으로 갬블 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으로 보면 잃을 확률이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 장기로 주식은 펀더멘탈로 움직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단기간으로 조금 따고 잃고 이렇게 가격 딱 그냥 딱 블랙색 하듯이 아니면 포커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태워질 것이다. 번아웃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기간으로 보면 많이 잃을 것이라 말한 게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이 펀더멘탈로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뭐 대공황이 오고 뭐하고 뭐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지나면은 기업의 이런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최근 막 날아가다가 다시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상승을 언제 상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참 답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주식을 하나 이렇게 픽업하기, 하나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약 100년 전, 1903년에 약 2000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제 망하고 이제 뭐 포드랑 뭐 GM이랑 몇 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딱 그거인 거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보고 이 산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어떤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니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배터리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장 장치 하는 개발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질 거라는 게 보이면은 ETF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한창 커지고 있는 이제 리튬 배터리 테크 ETF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투자자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전기차 관련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회사 하나를 이제 픽업을 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리튬 광산도 있고 이 수많은 뭐 테슬라도 있고 LG 케미스트리도 있네요. 그리고 뭐 파나소닉도 있고 배터리 회사도 있고 뭐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저 워렌 버핏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본다면 굳이 지금 제가 이 ETF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산업을 투자하는 ETF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뭐 클라우드가 커질 거야. 그러면 회사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100%, 200%, 300% 빵빵빵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회사가 없어지고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ETF를 고르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냥 이 Q&A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안전하게 이분은 다른 막 주식 사고 갬블링 할 바에 그냥 S&P 500 인덱스를 사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Q&A에서요. 근데 이렇게 예전 얘기를 들어서 1903년에 2000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우리가 누구나 다 타고 있다. 이게 똑같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 뭐 니오가 망하고 무슨 뭐 샤오펑이 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수많은 전기차 회사가 있었고 수많은 배터리 회사가 있었고 또 뭐 수많은 뭐 다른 뭐 연관 회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산업은 남아 있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남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회사를 이렇게 하나 찍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를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마진 그래프인데요. 지금 거의 뭐 역대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요번에 잘 알려져 있죠. 요번에 알케고스 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바이아컴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게 좀 주가 채권이랑 우선주랑 보통주랑 발행을 해가지고 주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마진을 많이 땡기다 보면은 만약에 뭐 주가 하락이 20%이지 30%만 하락을 해도 나는 이제 마진 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리퀴데이션 유동을 해서 무조건 반대 매매 이렇게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진 콜이 한번 터지면 그거가 또 트리거 돼서 A라는 사람이 터지고 그러면 걔가 또 팔면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B라는 사람이 또 마진 콜을 당해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진 몇 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좀 시그널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 마진 보세요. 물론 돈이 엄청 풀렸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까지 풀린 달러의 양의 30%인가 40%가 2020년도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풀린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마진도 늘어나는 게 맞긴 하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역대급 찍고 있습니다. 최대예요. 이게 뭐 언제 터질지, 뭐 언제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작은 버블이 빵 터진 거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고스. 이런 것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런 히스토리 기록물들을 보면은 항상 지금 버블이 온다는 게 아니라 버블이 터져가는, 버블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는 이런 조그만 버블들 있잖아요. 물이 끓을 때도 라면 먹을 때 물이 끓을 때 갑자기 한 방에 버블 막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씩 방울이 뽀글 한 군데서 올라가고 뽀글 올라가고 그러다가 막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마진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아르케고스 빌황 그 포트폴리오에서 터진 종목들 중에 하나죠. 이게 바이아컴인데 저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회사가 펀더멘탈 나쁘단 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제가 비아컴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요거 분석하는 영상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은 아마 요번 주 중에 한번 올릴게요. 이 그래프가 이 짝대기가 저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 회사 펀더멘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수직 낙하했어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 일반 주식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파생 상품이나 뭐 옵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건 디스커버리죠.
요 같은 경우는 IG 전 이 회사가 뭐 더 하락할 거다, 더 폭락할 거다 이걸 얘기하는 중요하게 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좀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40%가 하락한 거예요. 보면은 요거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도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거의 뭐 파생 상품에서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아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는 거의 뭐 600%가 올라갔죠. 근데 하락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불과 60% 하락했는데 지금 이 600 몇백 프로가 올라간 거를 다 이제 200%, 뭐 300%, 400% 올라간 거를 단순 60% 올라간 게 다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작은 버블일지 아니면 경고 시그널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피터 린치도 얘기했다시피 큰 버블이 터지기 전에 조그만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 해서 좀 참고할 만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산 시장에 살짝의 거품이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자기네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약간 이 백시네이션하고 지금 경제가 다시 재개 리오프닝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열렬 뭐 많이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살짝의 자기네 정책과 100%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살짝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단어 나온 게 조금 주목할 만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에서 이 글로벌 이런 재정 정책이 아니죠. 통화 정책 그리고 글로벌 이 금융 시장, 자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글로벌 통이죠. 이분이 약간 프로티하다 그랬어요. 약간 거품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딱 겹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1996년 엘렌 그린스팬이 한 말이에요. 비이성적 과열. 그러니까 이때도 버블이다 말은 안 했어요. 이게 좀 과열이 됐다. 조금 이성적이지 않은 좀 비이성적으로 과열이 됐다. 그리고 아까 제롬 파월이 한 말을 보면은 거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은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1996년에 이제 그 연준 의장 앨런 그랜스팬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 나서 이 딱 터지기 전까지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그널로 본다고 해가지고 다 빼면은 나중에 정말 포모를 느껴가지고 막판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주식을 다 빼는 거는 옳지 않은 이제 전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이 이 말한 이 거품이라고 한 언급은 지금 주식시장이 저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고평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또 매수하기도 참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 파란 선 같은 경우는 ARKK 그리고 요 노란 선은 스파이 SPY고요. 요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 파이낸셜 섹터 ETF예요. 보면은 이게 한 요때 한 2월서부터 쭉 하락을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켓은 이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예전에 한 2월까지 작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 마켓을 리딩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작고 이 수익을 못 내고 고평가에 멋진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 위주의 ETF가 ARKK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은 성장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이 개별 회사들 주식들이 이 마켓을 이끌고 있지 않다. 지금 마켓을 이끌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금융 그리고 머테리얼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럼버라든가 이런 소재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이 지금 마켓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 마켓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물론 이 ARKK가 혹은 이 아크 인베스트의 ETF들이 갑자기 또 여기서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쉽사리 한 발에 짠 하고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마켓의 성격이 잠깐 한 분기 동안만 살짝만 변한 것일까?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건지를 지금 이 마켓이 알려주고 있는 건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마켓의 이제 성격이 아예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 ARKK가 제가 주가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 한 세 달간 보여준 요런 거를 보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예요. S&P 500는 계속 신고점을 찍고 있는데 반면에 이 고평가에 내가 실적 별로 안 좋고 매출은 좀 나오지만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멋진 이야기들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이제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줄 거야 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별로 참교육을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이건 마켓에 시그널을 주고 있구나 혹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게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지금의 이 마켓이 갑자기 뭐 1929년에 뭐 블랙 튜즈데이 뭐 대공황의 이제 신호탄이 됐던 그런 것처럼 갑자기 하락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메가테크 회사들이 지금 S&P 500에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최소한 마켓은 갑자기 급락 막 크래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폭락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뭐 마켓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이제 딱 사람이라면 딱 하나죠. 예, 사기꾼. 그 사기꾼만이 이제 마켓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씩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마켓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걸 만약에 자기가 이걸 캐치했다. 이거는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성장주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펀더멘탈 쪽으로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괜찮다. 이런 회사를 좀 비중을 늘려가거나 아니면 또 뭐 현금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 마켓은 정말 약육 강식의 세렝게티 초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폭우가 날릴 수도 있고, 난 갑자기 뭐 세렝게티 초원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를 하나 뜯어먹을지, 이런, 아니면 뭐 하이에나 떼들이 갑자기 땅에서 우르륵 생겨나가지고, 좀비처럼 저를 막 공격할지, 이거는 이런 곳이거든요, 마켓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이 시그널에 맞게 좀 준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그널을 하나 보면은 제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시그널들이 눈에 이제 좀 눈을 거슬리게 하는데 이제 좀 준비를 하자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미국채를 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빌이 있어요. 이 빌은 재무부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팔지 못해요.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 쇼트텀 미국 국채를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할 때 재무부가 발행을 하고 이걸 산 사람이 다른 이 제 2차 시장에서 사고 팔 때 만약에 수요자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 그러면은 이 빌이 네게티브 일드에서도 거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빌 US 트레저리 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거의 보거든요. 거의 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데 거의 뭐 현금 달러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건 현금을 선호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마켓보다는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차라리 채권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더 수요가 증가하면 더 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채권이 지금 고평가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미만의 약간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나는 마켓에다가 돈을 안 넣겠다. 예를 들어서 S&P 500을 살 바에 지금 여기 보면은 나는 요 US 트레저리 빌을 사겠다. 이런 거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 마켓에 돈을 안 넣고 채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2년 뒤에 3년 뒤에 그거를 이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약간 어떤 변동성 혹은 단기간에 마켓에 약간 이상이 생길 거지도 모른다.
혹은 마켓에 늘 바에 나는 이 1년 미만의 US 트레저리 빌을 사겠다. 이 단기적으로 1년 미만에 나는 S&P 500를 살 바에 이렇게 네게티브 일디지만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나는 이 미국 국채 단기 채권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게 언제 날짜지? 볼까요? 네, 이거 신문이 네, 2월 30일에 나온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3일 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때 한 몇 달 전서부터 좀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마켓이 하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채권이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S&P 500이 상승을 조금씩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많으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신고가를 올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마켓이 세렝게티 초원 같아가지고 언제 폭우가 발생할지 언제 갑자기 뭐 호랑이는 아니죠. 사자가 튀어나올지 갑자기 하이에나가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를 물어 뜯고 혹은 내 팔을 물어 뜯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한데 좀 현금을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는 뭐 해지하는 게 마음 편해. 그러면 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1% 아니면 5%뭐 10% 이렇게 좀 해지를 해놓는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하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뭐 20%다. 아, 너무 많네요. 뭐 10%까지라고 보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볼 때 얘가 얼마나 상승할까를 보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제가 코어로 가져가는 거는 이 주식이 얼마나 더 하락할까를 먼저 따져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10%라고 봤으면 아, 얘가 15%, 20%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매출이 지금 3%씩 감소하고 있는데 더 최악일까? 이게 최악일까?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다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얘는 소비력이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회사는 살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이 크러쉬 될지 혹은 미국이 조정이 올지 미국이 뭐 베어마켓에 뭐 20%가 하락해가지고 베어마켓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이 발생할지 뭐 유럽이 발생할지 뭐 한국이 발생할지 뭐 저기 다른 브라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 포트폴리오를 그냥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50%가 있다면 한 10%는 뭐 중국에 있고 10%는 유럽에 놓고 10%는 남미에 놓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켜 가지고 위험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다 같이 뭐 하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의 한 지역적 이런 로컬적으로 마켓이 뭐 베어 마켓이 발생하면은 다른 쪽에서 그래도 유지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해지는 돼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 눈에 보이는 이런 시그널들이 물론 하락을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올 거야 이런 시그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1년, 2년, 3년 진짜 언제 발생할지 몰라.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마켓의 하락은 발생 분명히 해. 근데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시간이 문제니까 언젠가는 하락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켓에 나온 이 시그널들, 워렌 버핏이 한 말, 그리고 제롬 파월이 한 말, 이런 거 보면 그 앨런 그리스펜이 뭐 비이성적 과열이다 했던 거랑 좀 겹치는 이런 오버랩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고 그런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